퓨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중국을 싫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2022년 기록이긴 합니다만 2025년 자료에도 역시나 중국을 싫어하는 게 상위권에 등재될 정도로 한국은 중국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주제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물론 전 세계 수치로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는 상태긴 합니다. 퓨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에 전 세계의 대중 호감도를 최저치를 찍은 이후에요. 2025년에 조사를 해보니 2024년 대비 5%포인트 상승한 36%를 기록하였는데요. 비호감도도 61%에서 54%로 하락하였습니다.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하위 소득 국가일수록 중국을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는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 및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2030 세대가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한다는 건데요. 기성세대보다 2030 청년층의 중국 비호감도가 13%포인트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81%라는 수치는 이전에 한일 관계가 험악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안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사실상 북한과 인식 수준이 거의 근접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는 짓이 북한이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한국의 반중 정서는 최근 10년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사실 모든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중국이란 나라는 201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시진핑 집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바보형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다들 중국어 배워야 한다고 말도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팽창주의적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점차 중국의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적 우려를 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비공식 보복 조치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문화산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류 콘텐츠의 방송과 공연, 광고 출연을 사실상 금지하는 한한령을 내렸고 한때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K-드라마, K-팝, 화장품 광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편집되거나 통편집당했고 한국산 화장품과 의류는 세간에서 이유 없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려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이라 경제 보복도 본격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그룹이었습니다. 사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중국 전역의 롯데마트 매장들이 세무조사, 위생점검, 화재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잇따라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롯데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 피해액만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죠.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화장품 판매도 급감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던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에 더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다, 한국 제품을 사는 건 중국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여론이 퍼졌고 실제로 대형 유통점에서 한국산 제품을 치우거나 한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한중 간의 냉각기가 단기간의 외교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은 한한령을 명시적으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관계 복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송출이 제한되고 있고 한중 합작영화나 드라마 프로젝트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심지어 2023년에도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논평을 내며 여전히 사드 문제를 빌미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의 반중 감정은 급격히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중국 정부의 협박성 외교와 내정 간섭성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 인사들이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단교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우리가 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분노가 여론을 휩쓸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식 구조를 완전히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중국은 협력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언제든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위험한 이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사드 이후 급락한 중국 호감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대가 내려올수록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사드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 공식적으로는 화해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인의 불신과 반감은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핵잠수함 도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대 중반까지는 내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생각을 한국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중국이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관하여 핵 비약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경고를 한국에 주었는데요. 사실 한국으로서는 어이가 없겠죠.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왜 중국의 허락을 받으며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자기들은 한 번에 10척씩 핵잠수함 뽑고 있으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뭐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현재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당장 중국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확대하며 영내 패권 확보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서해에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서해를 자신의 바다로 만들려는 야욕을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도 도발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군용기의 카디제 진입 횟수는 2025년 8월까지 60회에 달했습니다. 2023년 이후로 카디제 진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 횟수는 2025년 9월까지 약 260회로 집계되었는데요. 현재 중국은 공진과 해양을 연계한 영향력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도 한국 경제와 여론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처럼 단순 조립이나 저임금 생산 중심의 국가로 여겨졌지만 201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국 산업을 빠르게 키워냈고 그 결과 전자, 철강, 태양광, 배터리, 조선, 섬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강점을 갖던 분야에서 하나둘씩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가격 덤핑 수준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원가 이하로 제품을 내놓으며 세계 시장을 그려냈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한국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중소부품업체, 섬유 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들이 망해갔고 중국의 성장 덕분에 함께 커간다던 낙관론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는 한국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모방을 넘어 합작회사 설립을 빌미로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스카우트돼 기술이 유출되고 이후 비슷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자국 내 법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규정을 두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필수적으로 기술을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협력을 내세운 중국의 접근이 사실상 경제적 약탈이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안보적인 위협 또는 반중 정서를 증폭시켰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서해와 이어도 해역에서 한국 군함을 자극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국 내부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상위 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거나 국제 문제에서 중국과 다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중국 관영 매체나 외교부 대변인들이 한국은 자중하라, 한국은 작은 나라로서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심어주었고 국민 감정은 점점 더 악화했습니다. 사실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커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이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신하며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해야 할 작은 나라처럼 대했습니다. 마치 과거 조공 관계를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과 행동들이 이어졌고 이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드 철회하라, 미국 편에 서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와 같은 중국 외교부의 경고성 발언은 외교적 대화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적인 태도는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자연스럽게 반감이 징후로 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까지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방위 정책에 간섭하고 외교적으로는 화해를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외교는 더 강경해졌고 주변국에 대한 힘의 외교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반중 정서는 이제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세대 절반에 걸친 구조적인 정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감정이 사라지려면 중국이 스스로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상호 존중의 외교를 실천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을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내부 경제 위기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인 발언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반중 정서는 더 깊어지고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정책적 반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분노는 중국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중국이 스스로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감정의 골은 앞으로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중 정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